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시작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밑줄 혹시 안 그었으면 옆에 사람하고 잠깐 보셔야 돼요. 알겠죠? 밑줄을 그었다는 전제가 있어요. 책을 보면서 물권법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요, 일물일권주의죠. 일물일권주의요. 그럼 일물은 먼저 일물은 그것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가 있죠? 동산과 뭐가 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또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있죠. 이걸 부동산이죠. 일권은 뭐죠? 일권은 물권이죠. 이것은 물권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하고 뭐가 있다? 본권이 있고요. 본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요.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있죠. 알겠죠? 이것은 일물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 토지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럼 봐봐요. 여기요. 소유권은 몇 개만 있을 수 있다? 하나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토지 한 필지 토지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같은 종류, 같은 내용, 같은 범위의 물건이 두 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종류가 다르거나 같은 종류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같은 종류, 같은 범위, 같은 내용의 물건이 똑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종류가 다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이 있고 여기 지상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알겠죠? 또요. 내용이나 범위가 다르면 같은 종류도 내용이나 범위가 다르면 가능하죠. 뭐가 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저당권이 1번, 2번으로 이렇게. 근데 똑같이 1번이 두 개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오히려 같은 내용이니까 안 되죠. 알겠죠? 그것을 일물일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일물일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외가 중요해요. 우리가 토지의 일부요. 토지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가 있고요. 건물의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가 있냐? 지분이라고 하는 지분. 알겠죠? 이렇게요. 공유죠, 공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전세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의 일부에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저당 잡을 수? 여러분 봐봐. 일부에는 예외니까 일부에는 이거 3개밖에 안 된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토지 일부에는 저당 돼, 안 돼? 안 되죠. 토지 일부에 근데 소유권은 돼, 안 돼? 뭐밖에 안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밖에 안 된다. 알겠죠?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죠. 구분 소유라고 그래. 아파트, 빌라 같은 거 구분 소유. 이것은 건물의 일부에. 그래서 우리 이 건물 봐봐. 이 건물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 보면 각 층마다 전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일부예요. 점유하고 등기죠. 등기는 뭐라 여러분 등기법 배웠어요? 지금 등기법?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아 그래? 기초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알겠네. 등기는 어떻게 하죠? 부동산 1등기죠?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만 해요. 일부에다가는 등기는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부에다가 등기 취득시효는 안 돼요. 됐죠? 점유 봐봐. 점유 이거 몇 개예요, 모두? 몇 개? 3개죠? 3개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는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소유에서 공유해서 지분이라는 게 뭐죠? 지분?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토지는 하나죠? 그러니까 일물이죠? 그럼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 소유권 몇 개?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럼 소유권이 지금 몇 개예요? 소유권이 지금 몇 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몇 개? 그러면 큰일 나죠. 일물 3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일물 1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지분은 다 더해야 돼.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예요? 1이죠? 9분의 3 그럼 큰일 나겠죠.
1이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죠. 한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이 3분의 1씩 뭐다 나눠져 있죠. 그걸 불량적이라고 그래. 양으로 나눠졌다. 그 양으로 나눈 거 일부분이라고. 일부분 뭐다? 3분의 1이다 이 말이지. 3분의 1, 일부분 3분의 1이다 이렇게. 한 개가 양으로 나눠진 한 조각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일물 일권 이렇게 얘기해. 일물 일권 이렇게. 알겠죠?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다 이렇게.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일물 일권주라 나와 있죠. 일물 일권지 기본서로 봐. 기본서는요, 토지로 봐. 토지. 2번 토지 보면 필필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네 번째 줄 소유권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줄고 공부상의 경계, 딱 거기 공부상의 경계, 그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중해 토사나 암석은 뭐죠? 지중해 토사나 암석, 그것은 땅의 일부예요. 땅의,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고. 광물, 지중 광물은요, 이것은 언제나 국가소유예요. 국유. 언제나 국유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업권은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내 땅 속에 있는 광물은 다 누구 거다? 국가 거지. 그것은 그냥 내 거다고 혼동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맨 끝에 써 광물에다가 혼동 X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물이죠. 건물은요,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됐죠? 최소한 기둥, 주벽, 지붕, 과 이렇게 됐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되죠. 자,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건물의 개수는 건물의 상태 등 줄고 객관적 사정,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건물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쪽 4번에 임목은 뭐다? 임목은 일단 뭐가 되어 있다? 등기죠.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동그라미 해줘요. 등기 맨 앞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독립된 부동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 맨 끝에 저당권의 목적. 그 말이 중요하죠. 자, 명인 방법은요, 두 번째 줄 독립한 부동산이죠. 명인 방법도. 그런데 뭐가 된다?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 농작물은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다? 경작자 소유. 거기다 써 토지의 부합 X라고. 그래서 경작자 소유니까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번 일물 일권주의 예외죠. 토지의 일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만 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외에는 토지의 일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번 건물의 일부죠. 구분 소유하고 전세권이죠.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 일부죠. 일부에 뭐는 가능해? 점유는 가능하죠. 뭐는 안 돼? 등기. 왜 등기를 왜 안 된다? 등기를 뭐다? 1부동산 1등기. 1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공유는요, 맨 끝에 일물 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요? 지분을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한 개의 소유권. 지분을 전부 다 더하면 한 개의 소유권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물 일권주의죠. 문제 3번 봐봐요. 문제 3번 봤어요? 자, 일물 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일물 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2번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집단이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형국이 마련된 경우 물건의 일부 또는 물건의 집단. 이런 집단이 뭐냐? 이것은 물건의 집단, 이것은 집합물이라고 그래. 집합물. 이런 집합물이 뭐냐면 여러분, 봐봐. 양어장에요, 뱀장 있죠. 뱀장어. 실뱀장어 새끼 있잖아요. 치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또 팔거든요. 양식장으로. 그러면 이만큼만 우리 강실만한 그 양어장이 있다고 해봐. 여기에 실뱀장어 몇 마리나 살 것 같아요? 수억 마리는 살겠죠. 근데 걔가 하나하나가 다 물건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럼 실뱀장 하나 핀셋으로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딱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 도장 딱 찍었는데 걔가 또 물속에 들어갔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범위하고 장소하고 수량을 정해. 범위, 장소, 수량.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평동 호평프라자 5층에 있는 양어장 정해.
그래가지고 거기 수랑 양장에 있는 것 뱀장어 새끼 전부 이렇게 욕한 거 아니에요. 뱀장어는 임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뱀장어 새끼 전부 딱 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집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판물. 이러면 옛날에 아마 홈플러스가 어디를 인수했죠? 어디 걸로 인수했죠? 홈플러스가 어디 걸로 인수했죠 그때? 아무튼 인수했어. 근데 인수할 때 보면 홈플러스가 남의 그 대형마트에 인수했잖아요. 그때 뭐 이랜드인가 뭐 어디에 있어 뭐 했을 거예요. 그 인수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 여기 우리 바로 앞에 이마트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하나를 해봐. 그러면 껌 한 통 한 통 계약서 해가지고 계약서 써봐. 언제 해요 그거? 쓰다가 15년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이마트 남항주점에 있는 물건 전부 딱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퉁쳐가지고 얼마?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것을 집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만 줄고 맨 끝에 아니 가운데 독립한 부동산 맞아. 근데 뭐가 틀려? 저당권 안 돼. 저당권이 안 돼. 알겠죠? 저당권의 목적은 뭐가 된다? 저당권 등록하면 임목은 가능. 임목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 명인 방법 안 돼. 4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토지의 일부 줄고 용익물권 된다고 했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아니 건물은 땅은 안 되죠. 지상권, 지역권은 안 되죠. 뭐만 돼? 전세만 돼요. 전세. 건물이니까. 지는 뭐죠? 지 새끼가 아니고 지는 뭐예요? 땅이죠. 땅지. 알겠죠? 자, 5번요. 건물의 일부는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구분 소유.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물권은 뭐죠? 방금 얘기했죠?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을 물권이라고 그래. 또 우리 광업법에 뭐가 있죠? 광업권이 있고, 수산업법에 뭐가 있어? 업권이 있고, 가등기 담보 등하는 법률에는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양도 담보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권은 법으로 한다. 이때 법은 뭐냐? 법률이에요. 법률하고 관습법이다. 이렇게 관습법. 자, 좀 더 설명하면 우리는 맨 위가 뭐냐? 맨 위가 헌법이 헌법. 헌법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법률이 있고 법률. 그다음에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조례가 있죠. 조례 이렇게. 여기서 조례가 있고 밑에 또 이제 규칙이 있긴 있어. 규칙. 여기서 규칙은 뭐냐면 여기서 규칙은 지자체장.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만든 걸 얘기하고 조례는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 명령하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명령하고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거죠? 행정각부가. 이러면 혹시 이런 거 나오나요? 중개사법 보면 대통령령에 따른다. 중개사법 보면 잘 나와. 공법에도 잘 나오고 뭐령에 따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법률은 어디서 만든다? 국회. 깡통들이 만드는 거예요. 헌법은요 국민 투표를 하니까 맨 위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법률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 법률은 여기 이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이야. 국회에서 만든 법만. 명령, 조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게 중요해. 첫 번째는 어디만 따진다? 법률만 따진다. 이 법률을 뭐라 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뒤에가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요. 뭐라고 돼 있고 법 있고 법률 이렇게 있어. 법률 이렇게. 법률이란 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언제는 법이라 쓰고 언제는 법률이라고 쓰느냐? 뭐 여기서는요 뭐에 관한 이렇게 이 말이 딱 있으면 그건 법률이야. 자, 볼까요? 부동산 거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뭐라고 그래? 법률이라고 그래. 법이라고 하면 안 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래. 관한이 없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뒤가 반드시 법 또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형식적이다. 형식이란 말이 뭐죠? 꼬릿말이 반드시 법이나 법률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이것은 전부가 다 뭐죠? 글자로 되어 있죠. 글자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 성문법. 성이란 것은 이루어졌다. 뭐로? 문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헌법부터 지방의 조례 기준까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불문법이다.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불문법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습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관습법의 대표적인 게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분묘, 기지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죠? 우리 사실혼 있죠.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부부로 사는 사람 있죠? 이런 그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신고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사실혼은 법에서 보호해요. 뭐만 보호하지 않느냐? 상속이 뭐 법률적 상속은 보호하지 않지만 상속권 빼고는 다 보호를 해.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들도 그냥 둘이 살고 있잖아. 혼신고만 안 했어도 서로가 종교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난 혼신고 안 했으니까 아무나보다 자도 돼. 난리가 나는 거야. 알겠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혼 배우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종중 있죠. 종중은 법이 없어. 종중은 그것은 우리 성문법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 종중, 사실혼 배우자. 또는요,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분묘, 기지권. 알겠죠? 이런 것은 관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됐으면 법률과 관습법인데요. 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방금 얘기했죠?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네 가지가 있어. 4가지. 뭐가 있다? 원청권. 그럼 원청권하고 사도,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행하는 것,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하고 얼마 전에요. 어느 구청 공무원이요. 그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공원부지론과 땅을 샀다가요. 땅을 이제 일반한테 구입했다가 공원부지는 좀 싸잖아요. 그래서요, 다른 또 건축업자한테 또 좀 아주 싸게 또 팔았죠. 그래서 국고 손실은 뭐 1억 5천인가 해가지고 구속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각종 지자체들 보면 막 무슨 일 한다고 해서 막 지정을 해놔. 공원부지로 지정하면 골치 아프죠. 나중에 한번 뭐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어.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2040, 2020에서 2040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밴드 보면 나와 있어. 국토종합계획.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권은 반드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경기도에서 일하려면 서울 가려면 어디 걸 봐야 돼? 서울 것 봐야죠. 종합계획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 여기서 또 뭐가 나와? 그렇죠. 이런 기본계획 나오죠. 이제 우리 어제 보니까 공부할 때 보니까 하더만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도 기본계획이 나오고, 알겠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계획이 이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이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다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항주 같은 것은 이런 꼭 보라고, 다운받아서 경기도권 꼭 다운받아서 보라고. 알겠죠? 밴드에 있으니까. 그거 적어도 부동산을 하면 그 정도는 봐야죠. 이러면 한 번 딱 정리하면 몇 년간 변하잖아. 20년. 거의 대부분 20년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기가요 해결될까,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보려면 적어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경기도 또 기본계획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또 어디가 나왔나? 남항주 시계이 나오죠. 이제 또. 그러면 그 남항주 시에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남항주가 어떠한 발전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고 나서 서울에서 누가 오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무식하게요. 여기 요즘 뭐 뜨고 있어요. 그건 뭐 정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뜨기는 뭐 뜨려면 허경영이야. 허경영은 공중 부양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왜 여기가 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 단기 투자를 원하는지 장기 투자를 원하는지 그걸 보고 좀 유식하게 해야죠. 국토종합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 기본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남항주는 이렇게 돼 있다. 설명하는 거다고 그냥 여기 뜨고 있어요. 그러다가 폭삭 망하면 어떡하려고. 알겠죠? 그럼 우리가요 기본계획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요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지금 방향 이렇게 가고 있다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가.
알겠죠? 물론 뭐 때문에요? 예산 때문에 당장 못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특히 국가가 세우는 기본계획은 거의 다 실현이 돼요. 알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경기도가 좀 더 상세하게 또 하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 못 할 수 있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충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춘선 있죠. 그 뭐라 가지 그거보다 무슨 열차지 여기 오는 거? 아니 너 ITX가 무슨 ITX지? ITX가 청춘 열차 청량리하고 춘천 가는 거 있죠. 여기서 다시 춘천에서 다시 있잖아요. 속초까지 다시 또 생겨요. 이게 연장이 돼. 연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장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평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청량리까지 복선화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전철 복선. 지금 단선으로 돼 있나 봐. 복선을 한다고 돼 있어요. 나와 있어, 그렇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2서울 외곽 순환도로 뭐 돼 있나요? 예, 그거 지금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양주시가 들어가더라고요. 남양주시하고 하남인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정체 구간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양주시 이쪽은요, 도로가 몇 개 더 생길 것 같아요. 알죠? 왜냐면, 거기다 국가 기본 종합계획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뭐가 다 땅 찍혀 있어. 남양주시라고. 그래서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또 무슨 전철이 어디로 또 가던데? 강원도, 왜냐면 경기도 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경기도는 또 어디하고 같이 연결되죠? 강원도가 연결되잖아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여기 또 무슨 또 전철이 또 어디로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철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남양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서울 걸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추상적이야. 환경 정비를 좀 더 새롭게 하고, 왜? 서울은 더 이상 개발할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응? 근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정부 종합계획 한번 보라고. 종합계획 국가 종합계획을 딱 보면 경기도만 구체적이고, 나머지 어디 전라남도 전라북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뭐를 하고 무슨 그래서 뭘 어쩐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번 그냥 세우는 거죠. 세울 게 없잖아요. 거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알겠죠? 그럼 세울 게 없으니까요. 크게 어디는 뭐를 중심으로 하고, 어디는 충청권은 뭐를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크게만 이렇게 몇 개 해놓고, 고구 구체성이 없는데, 우리 경기도권만 구체성이 있어요. 국가종합계획이. 그럼 그것이 몇 년 간다? 2040이야. 그러니까 올해부터 40년까지. 이게 이제 이 계획을 통해가지고 뭘 한다? 이제요, 경기도가 어떻게 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청회에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기본계획이 나올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해되셨죠? 그럼 그걸 보고 남양주시를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남양주에서 이제 경기도 걸 보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조례야. 그게 20년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공법에서는. 그럼 공법에서는 강의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볼 수 있는 그 눈을,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자료를 다른 데는 보면은 여러분 실무교육 같은 보면 자기가 해당하는 분야 있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본 계획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토지가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야 누구한테 투자를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근거해서 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중개사고 같은 것을 면할 수 있죠. 누가 뭘 하더라도. 왜냐면 법령의 근거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꼭 봐야 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 보면, 각종 보면 막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을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지정을 하니까, 공원 부지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것보다는 뭐가 더 우선한다?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더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과 비교해서는 하나의 물권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미등기 양수인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형식주의 입각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양수인은 아무리 오랫동안 자기 앞으로 자기가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이나 관습법에 외에는 임의로 뭐를 못한다? 창설하지 못해. 봐봐.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잖아. 마음대로 만들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무슨 규정? 그래서 물권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법을 임의로 못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는 그러면 정하죠. 이제 법이죠. 법 봤죠. 이제 뭐를 정하냐? 뭐를 정해야 되겠죠. 뭘 정하냐? 정하는 것은 여기서요, 종류하고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종류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다? 권리잖아요. 아까 채권을 살라도 안 한 거란 말이죠. 이 소유권은 뭐가 있다? 내용이 뭐가 있다?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점유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것은 무슨 권능이다? 용익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권능이라 한다? 처분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해요. 이것을 뭐한다? 이것을 사용 가치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교환 가치라고도 얘기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은 뭐다? 권리다.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은 뭐다?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했어. 법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너는 소유자다 하면서 사용수익권을 영원히 박탈한다. 영원히.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 일시적으로 뭐다? 전세를 주면은 일시적으로 사용수익은 못하지만 영원히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란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다른 국가 혹시 나왔는데. 그래서 사용수익권능이 없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일시적으로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죠. 일시적으로. 전세 주면 몇 년? 2년.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영원히 박탈할 수는 없다. 왜? 종류와 내용은 다 뭐로 정한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거 외에는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위반하면 무효. 이렇게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기본서는 이제 봐. 기본서를 보시면, 자, 1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물권법은 뭐다? 강행 규정성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장.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한 임의로 창설, 임의로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 형식적.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 명령 규칙은 뭐가 된다? 제외. 거기다 별 하나에 명령 규칙을 포함한다고 주로 잘 나와. 알겠죠? 형식적 헌법상 의미인데 명령 규칙은 제외돼. 자, 관습법 판례. 기억. 무슨 권리? 온천에 관한 권리. 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디귿 뭐?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니을은요, 근린공원 잘못됐어요. 맨 밑일 거야. 공원 이용권. 근린공원 공원 이용권이. 알겠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개 암기야. 시작. 온천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아니다. 명령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봐봐. 4번 아까 말했죠? 물권은 민법에 있는 8가지 뿐만 아니라 공장재단, 광업재단, 가덕이담보, 양도담보,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도 물권이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오른쪽 2번.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자, 4번. 사용수익 권능 포기 여부죠?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사용수익과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수익을 포기한다. 말이 안 돼? 안 되죠? 사용수익 권능이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맨 끝에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다? 그래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분류. 물권 본권하고 점유권을 나누죠. 본권은 뭐다?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타물권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은 유치권, 그 다음에 약정 담보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어.
우선적 효력 이렇게요. 우선적 효력은 첫 번째로는요, 봐봐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권 우선하죠. 왜요?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전세를 주면은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잘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누가 더 세죠? 전세권 누가 더 세요? 여기서는 등기가 2월 1일 등기가 돼 있고 3월 1일 등기가 돼 있어. 누가 더 세요? 저당권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걸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누가 더 우선하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봐죠. 등기.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한 자.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물권과 채권이 붙이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붙이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채권. 그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 하고요. 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하고 임금. 임금에는 예전에는요 3년분의 퇴직금이 있죠. 퇴직금이 우선한다. 근데 그건 지워져 삭제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3개월의 임금하고 재해보상금이요. 3월의 임금하고 재해보상금. 만약에 회사가 망하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제일 먼저 근로자들한테 3개월의 임금 먼저 떼주고 재해보상금 먼저 떼준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떼죠. 물건보다 더 먼저. 상가는요, 서울시에는 6,500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2,200까지 먼저 떼죠. 최우선 변제. 나중에 배워. 여기 주택은 얼마? 주택은 서울시에서 얼마예요? 1억 1,000 이하일 때 얼마까지? 3,700까지 제일 먼저 떼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요. 변제권. 이것을 뭐란다?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끔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물권과 채권을 붙이면 물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요, 3개월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예외적으로 원래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가 있다. 자, 165페이지 맨 밑에 우선적 효력이죠. 물권 상관의 효력이죠.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해. 제한물권은 언제나. 바로 옆에 같은 종류 뭐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에는 누가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먼저 성립이란 말은 뭐죠? 등기한 것이 우선한다. 자, 그 다음 장 보면 점유권은요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알겠죠? 또 써 거기. 점유권 우선적 효력이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고 거기를 가로막고 밑에다 써 소멸시효 X. 소멸시효에도 걸리잖아. 그래서 점유권은 두 가지의 또 하나 있어. 혼동 X. 혼동. 점유권은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 우선적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혼동. 점유권은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 알겠죠? 우선적 효력이 없어. 봐봐. 자, 왜 그런가 지금 설명할게요. 소유자는 이거 잡을 수 있어 없어? 소유권이 점유권이 있죠? 내가 전세권자 잡을 수 있어 없어? 아, 전세권자 그래야 잘 거 아니에요. 점유해야 뒤집어 자야죠. 해야 안 해요? 하죠. 지상권도 점유하죠. 유치권도 점유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하고도 같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이것을 뭐란다? 점유권의 중성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학원에서 보면 아무나 친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여자들하고만 친한 것이 아니고 남자하고 친한 아무나 친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뭐란다? 우리는 약간 중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을 중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혼동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봐. 만약에 혼동이란 말은 없어진다는 말인데 소유권자가 점유권에 취득했더니 점유권이 소멸한다 해봐. 그럼 소유권은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해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 자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아니 소유자가 점유를 못하면 그럼 뭐라 소유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원칙과 원칙의 두 번째 줄 가운데 원칙의 물권은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돼 있죠? 자, 예외는요. 근로자 임금의 임금 채권, 임금 등의 채권 우선 특권이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끝에 임대차에서 최우선 변제,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알겠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최우선 변제. 이것은 채권이 물권에 뭘 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우선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물권적,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물권이죠.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럼 물권이 만약에 침해를 받죠. 침해를 받으면 물권의 침해로부터 실효성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실효성. 참 어려운 말이죠. 실효성 확보한다. 무슨 말이냐? 아까 물권을 뭐죠? 독점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랬죠. 근데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물권은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며.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며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침해를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놈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빼앗아와야 돼? 안 빼앗아와야 돼? 그것을 얘기해. 그걸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물권은 크게 두 개로 나온다 이 말이죠. 물권은 크게 어떻게 해요? 점유권하고 뭐하고 본권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죠. 침해를 당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점유보호 청구권. 청구권이 있고요. 본권이 침해당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한. 근데 이 본권은 뭐가 있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지상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본권 대신에 소유권이 집어넣으면 소유권이 침해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 침해당하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이 침해당하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런데요 우리 법은 뭐냐면 여기 지역권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가 침해당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역권하고 저당권 가면 저당권이 침해당해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이 침해당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소유권에다가 물권적 청구권이요 213조가 뭐냐면 반환 청구요. 214조가 뭐냐면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건 반환 청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고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용한다는 말이 뭐야? 준용한다는 말이 뭐죠? 준용한다는 말은 뭐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 봐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고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고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어. 그럼 앞에 지금 무슨 말만 달라?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똑같은 말을 계속 써놔 봐. 그러면 법조문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 때 기술, 테크닉이죠. 그래서 뭐라냐, 뒤에는 다 똑같고 앞에만 틀리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 소유권에다가 딱 뭐라 한다? 소유권은 213조고 214조가 뭐가 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지상권 가가지고 뭐라? 지상권 가가지고는 213조고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딱 해놔. 준용한다. 그러면 준용한다고 딱 되면 지상권에서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주상권에서 213조, 214조로 갔더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서 그냥 읽으면 된다. 지상권으로 바꿔서 읽어라 이 말이 법조문이. 앞으로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아주 슬림해지겠죠 법이.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또 전세권에 가가지고 뭐라고 한다? 전세권에서도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딱 갔더니 213조는 반환 청구고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유권의 말을 떼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 전세권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준용이라고 얘기해. 앞으로 이제 법정으로 보면 몇 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 봐. 내가 지금 전세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세권에서 딱 갔더니 소유권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소유권을. 그러면 소유권을 잡아 떼고 뭘 갖다 집어넣으라고? 전세권을 집어넣어서 읽으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똑같다고. 응? 그리고 우리가 조건 기한 있죠? 기한에 보면 뭐라? 기한에 보면 149조, 148조하고 149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 기한에. 그러면 조건을 빼고 뭐를 갖다 집어넣는다? 기한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조건을 떼고 기한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기한부 권리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준용한다고 얘기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 213조, 214조를 쓰고 있고, 쓰면서 뭐라고 한다? 지상권에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 지역권에는 213조는 안 되고 214조만 준용한다. 전세권에는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 저당권에는 213조는 안 되고 214조만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웃기잖아요? 이렇게 다 하든지, 이렇게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214조만 준용하고, 여기는 214조만 준용하고, 213조 안은 안 되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213조가 뭐죠? 반환 청구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가 없다, 이 말이지. 준용하단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당권도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봐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당권자인데, 이 친구가 이걸 침해했어. 침해했다는 것은 자기가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침해했으니까 내가 저당권자죠? 반환 청구해봐. 반환 청구하면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주면 내가 그걸 뭐 해야 돼? 받아야 되죠. 받으면 내가 뭐 하게 돼? 점유하게 되죠.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는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없다? 반환 청구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지역권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요,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 잘 나와. 또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죠. 여기 봐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한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아예 없죠. 아예 없죠. 그 말은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유치권과 질권에는 무슨 규정이 없어?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 그럼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학자들은 질권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질권은. 학자들은. 그런데 아무튼 법조문에는 준용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아무튼 학자들도 유치권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첫 번째요. 첫 번째 이걸 정리하면은 여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무슨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준용한다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유치권 자체는 있다, 없다? 없지만 질권은 학자들은 인정하자고 한다. 알겠죠? 한데 법조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해. 알겠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해. 봐봐요.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다가요, 남의 집 주차장에 갖다 던져놓고 갔어. 그럼 내 자전거가 지금 어디가 있죠? 남의 집 주차장에 있죠? 남의 땅에 있죠? 그러니까 어떡하다? 진짜 자전거 주인은 그 땅 주인한테 내 자전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땅 주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지금 내 물건이 지금 어디에 그 사람 잘못 있어, 없어?
없죠?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있고 없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뭐를 청구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냥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손해배상은 내가 만약에 갑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이 나한테 잘못을 해야 돼.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자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잘못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이놈이요, 내 자전거를 훔쳐다가 자기네 주차장에 놔뒀어. 그럼 잘못 있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있으니까 모두 청구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A가 훔쳐다가 B 주차장에 놔뒀어. 그러면 나는 누가 지금 잘못했어? A가 잘못했죠? A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B한테는 뭐를 청구해?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A한테, 반환 청구는 B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항상 물권적 청구는 현재 침해받은 권리자, 현재 침해받은 권리자, 다른 소유자가, 권리자가 현재가 중요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해. 점유자에게. 이때 점유자는 뭐다? 여기서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포함해.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자, 지금부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설명을 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 있죠? 갑이 있는데 이걸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을한테 월세를 줬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이 임차인을 무슨 점유라고 그래?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임차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슨 점유한다? 간접으로 점유한다. 간접 점유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항상 간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임대차면 임대차, 전세권은 전세권. 이걸 말한다?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점유는 뭐죠? 점유는 직접과 간접의 점유를 매개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남의 물건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직접 점유, 난 간접 점유, 그게 아니고, 알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 내 물건 훔쳐갔죠? 훔쳐갔으면 그 사람과 나하고는 계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나는 점유를 상실당했다 이 말이죠. 점유를 침탈당한 거지 내가 간접 점유고 도둑이 직접 점유, 그게 아니라고. 알죠? 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직접, 나는 간접, 그게 아니라고. 의 직접과 간접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럼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임대차나 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치나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인정이 돼야지만이 점유 매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죠. 그러면 걔만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나는 간접 점유자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이걸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하고, 점유 보조자는 뭐죠? 점유 보조자 그러면 항상 딱 두 마디야. 영업, 그렇죠. 알바생이죠. 알바는 뭐다? 영업상. 그 다음에 가사 도움이 있어 없어? 있죠? 영업상 가사상이야. 영업상 가사상. 영업이나 알바, 가사 뭐다? 가사 도우미, 파출부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한다?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점유 보조자. 이 사람한테는 점유자는, 이 사람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 못해. 그래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어야 돼. 현재 침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재를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잘못? 여기 보면 불문한다고 돼 있네. 불문한다고. 몰라요? 불문한다. 혹시 훈민정음으로 불문한다 몰라? 훈민정음 아니지, 불문한다. 한자, 그죠? 불문한다 알아 몰라? 알겠죠? 따져 안 따져?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알겠죠? 내 물건 가지고 있어 무조건 봐봐. 갑이 훔쳐서 을한테 줬어. 을한테 팔았어. 그럼 을은 훔쳐서 안 훔쳤어? 안 훔쳤는데 지금 내 거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럼 난 무조건 달라가는 거예요. 현재 내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정당하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넘겼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병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병은
오, 내 건데, 그건 필요 없어, 그것은. 알겠죠? 무조건 반환 청구. 근데 병이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병이 선이 치드갈 수는 있죠, 선이 치드. 그때는 반환 청구 못하.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원칙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도. 그 말이 중요해.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걸 현재 누가요? 현재 침해받은 누가? 권리자가. 누구한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구한다.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봐봐. 여기 봐봐. 현재 권리자죠, 권리자. 그래서 이걸 뭐란다? 물권이죠, 물권. 권리자가 물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안 된다 말이면 뭐 현재 물권이면 현재 물권자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라든가 양도인이라든가 양도인 소유권을 상실한 자나 상실이나 양도나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현재 소유자가 돼. 현재. 종전이라잖아요. 상실했다잖아요. 양도는 팔았다잖아요. 그럼 현재는 권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키워드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지금부터 보면 0.5초 만에 끝나고. 물권 청구권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 한 번도 틀린 사람 본 적도 없어. 또 자, 그럼 봐. 알았죠? 내가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갑이죠?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 건축. 무단으로 건축했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혹시 여러분요, 무단 건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무단 건축이 무슨 말이야? 허락받지 않고 했죠? 잘못했어, 안 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해?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죠, 당연히. 응?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요, 허락받지 않고 건물했죠? 자, 허락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가 우리죠. 우리 지었잖아요. 우리는 건물의 신축하면은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돼. 알겠죠? 건물의 소유자 누구다? 을이죠.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요,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이 집에 가서 뒤집어 잘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을이죠. 자기 집이잖아, 자기 집. 그러니까 을한테 갑이 을한테요,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남의 건 뭐죠?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퇴거 청구 못하죠. 지금 누구 집이다? 을의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 뒤집어 자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가서 제일 좋은 집 가가지고 너 나가라고 내가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비록 무단 건축이지만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거는 못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렇죠. 땅 돌려달라고 해야죠. 땅을 돌려달라면, 땅을 돌려주려면 건물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뭐란다?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뭐해라? 대지를 인도해라. 철거를 뭐란다? 방해 제거. 인도를 뭐란다? 반환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일한테 건물이 없어지자 땅을 내가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건물을 무단으로 했으니까 철거하고 나한테 토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대지 현재 여기서 현재 침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현재 대지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침해 받은 자는 누구다? 받은 자는 누구? 갑이죠? 침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을이죠, 을.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 따라서 여기 봐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은 땅을 점유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요, 임차인, 월세를 줬어, 월세. 임차인. 이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다, 아니다? 누구다, 그러면? 아니, 누구냐고, 이 사람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뭐다? 점유자, 건물 점유자,
건물 점유자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사람 건물 점유자. 그러면 대지 점유자 누구다? 땅, 대지 점유자 누구다? 대지 점유자 누구다? 건물 점유자 누구다? 대지 점유자, 대지. 이 사람은, 이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잠을 자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 점유자죠? 대지 점유자 누구다? 을이죠, 여기 눈이 없어요? 여기?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라고 돼 있네. 건물 지금 누가 지었어? 을은 누구야?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을이 월세를 줬죠? 그래도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대지 점유자라고. 그런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불법이죠, 불법.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되겠죠, 철거. 철거는 누구한테 철거하러 간다? 왜 갑이 을한테 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 땅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침해를 당하고 있어? 을의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래서요, 갑은 병한테는 퇴거하라고는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철거하라고는 청구를 못해요.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철거는 을한테.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하게. 이 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퇴거,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나가라고. 근데 그냥 나가라고 못하지. 월세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갑은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나야지 나가죠. 그 다음에 철거는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왜 을한테 철거한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니까. 점유자. 알았죠? 땅을 넘겨받으려면 건물이 없어야 넘겨받겠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청구하냐?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청구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정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 임대차인데, 매매라면 이거 누구죠? 갑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미등기가 있고, 등기가 된 경우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등기가 됐으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이 사람이 소유자. 알았죠? 문제는 여기요. 갑이죠? 갑은 그러면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을이 잽싸게 정한테 팔아먹었어. 정한테. 그러면요, 이 갑은요, 누구한테, 이 사람 잘못이 있어, 없어? 정은? 없죠? 그러니까요, 갑은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왜 있어?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요, 봐봐. 여러분요, 앉아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이 건물 철거는 물권 청구권이죠?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이 사람 잘못했어, 안 했어? 그래도 그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건물을 없애라, 건물. 이 건물이 적법 건물이야, 불법 건물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 때문에 나가라는 거지, 철거라는 거지, 너를 철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건물을 없애달라는 거죠, 건물을. 그래야지 내가 땅을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지만,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는 고유 과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요, 정이 갑이 정한테 철거를 청구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미등기야, 미등기. 이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사람이 미등기 아직. 그럼 이 사람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미등기일 때는 이 사람한테 철거를 청구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법률상 소유, 등기가 돼 있죠. 하나는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돼 있어.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자금도 다 지급하고 물건도 다 넘겨받았어. 단지 뭐만 없어? 등기만 없는 상태를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사실상 소유. 다시 등기까지 경유해서 무슨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무슨 소유? 사실상 소유. 이렇게. 이러면 우리 보면 매매계약하면 바로 그냥 소유자가 되나요? 잔금 지급하고 등기를 받아요? 등기 서류를 받아? 아직 계약 안 해봤어?
민법 하려면요 별짓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잔금 치르면서 중개업소에서 잔금 치르면서 등기를 받는 게 아니고 등기는 등기 서류 가야죠. 등기 서류를 받는 거죠. 등기 서류 받고 시간 있으면 바로 가서 등기 신청하면 되지만 보통 바쁜 일 있으면 또 등기 서류 받아고 딱 나오는데 와이프가 전화 와. 뭐라고? 자기 넘어져가지고 무릎부가 깨졌으니까 병원 가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병원 가야죠. 어리버리 병원 가고 있는데 병치료가 나왔는데 자기 또 병수발 들어래. 그럼 병수발 들고 있고 한 달 동안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한 달 뒤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등기 신청해서 한 달 뒤에 등기가 되죠. 그럼 한 달 동안 그럼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판 사람이 소유자야? 뭐죠? 받은 사람이 소유자야? 받은 사람이 소유자죠. 왜? 잔금 다 주고 가져왔는데 등기 없다고 해서 너는 소유자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정당한 원인, 계약에 의해서 넘겨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고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아직 등기 안 했거든. 그래서 또 법률상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판례가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사실상 소유. 알겠죠? 이 사람도 사실상 소유니까 철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근데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죠? 그러면 사실상 소유면 실제로 또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법률상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 을. 그래서 을한테도 또 철거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등기일 때는. 미등기일 때는 둘 다 철거를 청구해. 왜? 하나는 법률상이고 하나는 뭐니까? 사실상 둘 다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알겠죠?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자도 건물의 소유자죠? 대지를 점유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소유죠,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대지를 사실상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한테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가 조금.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여기가 좀 잘 나오죠, 여기가? 알겠죠? 여기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여기 이렇게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을이 잽싸게요. 잽싸기요. 이걸 병한테 팔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갑도 열받으니까요. 갑도요. 이걸요. 정한테 팔아. 이렇게 팔았어.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1월 1일인데 지금 현재 3월 1일에 이렇게 됐어. 3월 1일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건물은 무단 건축이죠? 여전히 무단 건축이겠네. 그럼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돼? 1번 갑이 병한테 갑이 을한테, 2번 갑이 병한테, 3번 정이 을한테, 4번 정이 병한테,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정이 병한테? Why? 왜? 눈이 있으면 봐봐. 눈이 있으면. 이러면요. 난 항상 칠판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누구한테? 현재 침해받은 권리자가 누구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 소유자잖아. 샀으니까.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땅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정.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병.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근데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정이 을한테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갑은 그 뭐란다? 갑을 뭐라고 얘기해? 갑을 우리 내용에서 뭐라 나와? 갑을 이렇게 나오죠. 갑을 종전 소유자다. 양도인이다.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인간은 물권자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물권자 청구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보면 내가 저기다가 땅을 하나 사놨는데 어떤 놈이 거기다가 소 외양간을 지어놓고 소 키우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갔더니 누군가가 거기다가 가서 농가주택 있죠. 뭐 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아무도 안 오니까. 맨 처음에는 살짝 한번 갔다 뭐만 해요? 물건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으로 이렇게 덮어놨죠. 아무도 말이 없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간이 살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번 해봤다가 말이 없네? 그 다음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조립식을 한번 지어보고, 그래도 말이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름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점유.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남구청에서 웃기죠.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정말 이게 저 구룡마을에 한번 있다고 그랬죠. 구룡마을에 판자 맞아 비닐촌이 있단 말이죠. 그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정의 내릴 것인가,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참 딜레마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건물이 그것이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우리가 공작물에 사람이 주거로 생활할 수 있나요? 거기서요? 그것을 근데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공작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작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서울시다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공작물이 맞냐? 그랬더니 나한테 따지지 말래. 나한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발부탁인데 자기한테 질문 좀 하지 말래. 자기 담당이 아니고 강남구청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강남구청한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룡마을에 보면 거기에 비닐촌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것을 비록 비닐로 되어 있지만 다 기둥해가지고 다 건물로 이렇게 건물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살고 있죠. 이런 비닐촌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말이 되나요? 건물은 뭐가 건물이에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만 있으면 건물이에요. 그것이 설령 조립식에서 금방 쓰러질 수 있어도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 그것을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 서울시 공무원한테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강남구청 누구냐? 강남구청에 전화해보래. 전화했더니 뺑뺑이 돌려가지고요. 전화를 안 받고죠. 아무튼 이게 공작물이냐 건물이냐? 당연히 건물이죠.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이 뭐다? 남의 땅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개인 토지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무단 건축물인데, 불법 건축인데 이것을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샀던 사람이 팔고 해가지고 지금은 원래의 소유자하고 지금 소유자하고는 완전히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투자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투기로 해가지고 거기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알겠죠?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죠. 뭐 어디나 다 시유지 위에요. 시유지 위에 창고가 있거나 시유지 위에 뭐 농사짓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 다 있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죠. 아시겠죠? 이걸 물권자 청권의 일종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물권자 청권이요. 자, 166을 봐. 166 밑에 종류 봐봐. 종류의 기억의 두 번째 끝에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나. 알겠죠? 얘기했죠? 자, 맨 끝에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 니은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본질로 한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보호 청권도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 얘는 물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물권이 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등기된 임차권 써. 거기다가 이퀄 대항력 취득. 등기가 되면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취득해.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은 오른쪽 봐봐. 맨 위에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보통 임차에는 점유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니을 봐봐. 니을 봐봐. 여기 여러분요, 우리가 방해 제거는 언제 청구하죠? 방해 제거. 우리 시험에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어. 방해 제거하고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결과예요.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는요, 현재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돼. 침해가 진행 중일 때 제거를 청구해. 봐봐. 지금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나한테 얘기도 안 듣고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올라타 앉아 있어. 지금요, 침해가 끝났어? 침해 진행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죠. 엉덩이 빼는 거야? 빼면 안 될 것 같고 엉덩이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엉덩이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빼면 엉덩이 빼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엉덩이 치워라. 그러면 방해 제거라고. 지금 침해가 진행 중이죠. 방해 제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열받아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려왔어. 입이 내려왔는데 엉덩이 빼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입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거 보니까 바퀴가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뭘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알겠죠? 진행 중일 때는 방해 제거.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죠? 정확하게. 방해 제거.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 이미 끝나가서 뭐? 손해배상.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미음. 니을 보면 세 번째 줄.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 동그라미하고 그건 손해야, 손해. 결과는 손해배상이라고.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알겠죠? 현재 계속 동그라미, 계속되고 있는 방해, 계속되고 있는 방해, 알겠죠? 이것을 제거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214조에 뭐죠? 방해가 계속되는 것을 제거한다 이 말이죠. 제거한다고 돼 있지. 거기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말은 거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건 비용은 채권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공유 소유자가 214조에 의해서 방해 배제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214조 동그라미 해봐.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지금 늘하고 미음이 지금 계속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방해 제거는 뭐다? 진행 중일 때. 결과는 뭐다? 손해. 그런데 우리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는 말 속에는 비용 청구란 말은 비용은 채권에 관한 문제죠. 우리 지금 물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지 뭐 채권이 침해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법적 성질을 봐봐요. 법적 성질을 2번 봐봐. 2번에요. 세 번째 끝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상청권이라고 그래. 물상청권을 소유권, 권리와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 가로막고 봐. 전소유자는 뭐죠? 전소유자는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그건 종전소유자니 뭐예요? 종전소유자. 전소유자, 종전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알겠죠? 종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케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옆에 소유권을 상실 동그라미,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줄고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소송의 계속 중에 소유권은 양도인 소유권을 양도했단 말은 지금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그 말이 간단해.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맨 끝에, 네 번째 끝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 4번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는 뭐를 불문해? 귀책사유를 불문, 거기 가로묶어. 귀책사유를 불문해.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손해배상 청구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원상회복 청구 나중에 소유권에서 얘기해. 그냥 놔두고 발생요건을 봐봐. 발생요건. 자, 여러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발생요건 청구권자로 되어 있죠. 청구권자에서 밑에도 두 번째 줄이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봐봐. 여기 우리 이제 물권 청구를 좀 잠깐 설명을 해. 여기 봐봐. 이 토지가 갑의 거예요. 갑의 건데 이것을요 매매를 했어. 매매.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이것을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또 을이요 이것을 또요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병한테. 이 사람이요 미등기인 상태에서 병하고 또 매매를 해서 이 병이 미등기인데 병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이 갑은 지금 매매했죠. 매매해가지고 이 사람은요 대금 받았죠. 잔금 받고 이 사람 물건을 뭘 했죠? 인도했죠. 을한테.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안 했죠. 자,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을이. 갑을 뭘 한다? 갑은 뭘 가지고 있어?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갑을 뭘 한다? 법률상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고, 이 사람을 뭘 한다? 사실상 소유. 사실을 뭘 한다? 이걸 실질이라고 하고, 실질적 소유자. 이걸 법률상 소유자라고 뭘 한다?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형식이 중요해요? 실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예요.
비록 잔금 다 줬죠. 물건 넘겨받았죠. 아직 등기 안 돼 있죠. 그래도 을은 이 땅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갑은 미등기여도 을한테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을이요 그걸 병한테 팔았어. 병도 미등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되냐 이 말이지. 돼 안 돼? 안 된다. 왜요?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니까 여전히 갑은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알았죠?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매도인은 갑은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 병에 대해서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럼 상대방 누구죠? 봐봐. 물권 청구로 상대방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침해자가 현재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고?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점유자. 밑에 봐봐. 바로 밑에 있죠.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뭐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말은 현재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현재 점유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봐. 아까 우리 여기요.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가지고 그것을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은 반환 청구로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 병한테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왜요? 현재 을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의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러면요. 나머지는 그냥 보면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 청권은 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면요. 문제를 한번 봐. 문제요 4번. 자,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있어. 명령이나 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격 부정한다. 틀렸죠. 관습법 줄고 분묘 기직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자 3번.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4번 사인에 대한 토지에 대한 관습상 통행권 줄고 사도 통행권이죠. 네 가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 암기. 시작.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관습상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줄고 바로 밑에 관습상 물권을 가진다. OX, X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 물권 법정주의죠.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OX. 사용수익의 권능을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처분 권능만 내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직 이것은 우리 시민은 안 났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줄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3번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 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 줄고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아니에요. 물권 변동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뭐죠? 동사는 인도, 부동사는 뭐다? 등기죠. 등기.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칙이다. 3번 틀렸어요. 4번 공로로부터 자연불악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대해서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 통행권, 방금 얘기했죠? 관습상 통행권은 있다 없다? 없다. 네 가지 안 된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줄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밑에다 또 써. 헌법상 의미의 법률.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헌법상 이렇게 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명령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자, 물권 요청권 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해서 방해란 방해. 아까 방해하고 손해하고 다르다고 그랬어. 손해는 뭐다? 결과. 방해는 뭐다? 현재 진행 중. 그래서 현재 줄고 지속 줄고 현재 지속되어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그래서 맨 끝에 방해 결과를 뭘 한다? 손해배상. 방해 결과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2번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권의 청구권을 줄고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 딱 거기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죠? 양도했죠. 양도했단 말은 뭐다? 전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건 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소유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침해자에게 뭐가 된다? 제거에 든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했잖아. 비용 청구를 안 된다고. 알겠죠? 비용 청구란 말은 방해, 제거, 청구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다. 리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표시상의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줄고 뭐를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부기등기인 표시 변경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OX. 아니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앞에 다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의 부기등기가 표시 변경이 뭐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인데 알겠죠? 원래 100인데 130으로 돼 있어야죠. 100으로 변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의 등기가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박희인인데 뭐라냐 박철수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람이 전혀 같아 틀려? 전혀 달라지죠 지금. 그래서 됐을 때는 진실한 소유자는 그 표시상의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부기등기인 표시 변경 등기가 지금 잘못됐죠? 그러니까 말소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미음은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말은 엄청나게 길지만 알겠죠? 뭐죠?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용소유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사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죠? 토지 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 등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단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고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 어떤 거냐면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봐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크게요. 근데 보면 시골 보면 한 사람이 보통 그 마을 땅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길을 이렇게 내줬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계속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통행할 수 있는 뭐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옆에 바로 새롭게요. 길이 새롭게 이렇게 길이 새롭게 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다. 다시 읽어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거기까지. 그 말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땅은 자기 땅인데 일반 공중들이 이것을 20년 넘게 걸어 다녀가지고 사실 이 사람은 땅은 자기 건데 자기가 이 땅을 길을 통로를 막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줄고 현저하게 객관상 현저하게 변경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옆에 길이 생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굳이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가 있으니까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됐을 때는 다시 사용수익권을 찾아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있다. 또는 어느 경우죠? 만약에 땅이요 거기에 수용됐다. 수용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다 내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7번은요. 갑 명의로 등기된 갑소유 토지에 대한 의리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 이전 등기한 뒤 병에게 팔아먹었어. 다시 뭐라고요? 갑 명의죠? 줄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의리,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거의 줄거봐 써. 거기다가 이퀄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런데요, 병에게 임대 이렇게 되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으로 완성 이렇게 줄고, 불법 주택이죠. 불법 주택이죠. 원래 이 땅 누구 건데? 갑 건데 을하고 계약해서 건물 지었잖아요. 보존 등기했죠.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 소유다? 불법 주택인데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이 말이 중요해. 소유자는 병이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여기요.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 퇴거 청구 돼? 안 돼? 안 돼. 왜요?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병 동그라미 하고 주택 소유자. 소유자한테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2번요.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청구.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라든지 이전 등기 청구하든지. 3번은요. 갑은 이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그래. 진정 명의 회복. 알겠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디귿.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하죠? 써. 방해 제거 청구. 만약에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했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정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퇴거 청구 줄고. 근데 뭐는 안 돼? 철거 청구 X. 철거 청구는 안 돼. 정한테. 정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알겠죠?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누구죠? 여기 지금 을이죠. 을이 지금 병한테 넘겼잖아요. 똑같잖아요. 을이 건물에서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는 청구한다? 퇴거 청구하고.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한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을이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등기를 이전해 갔죠. 등기가 무단으로 이전해 갔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든지 또는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 아직 처음 오신 분은 아직 등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니은 보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옆쪽에 써봐. 끝에다가 또는 말소 청구 또는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니까 을한테 퇴거 청구는 안 되고 뭐 청구한다? 철거만 청구할 수 있다. 자, 8번.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했죠. 자, 무단 점유인데 Y주택 신축했죠. 이 신축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 1번.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죠. 당연히 남의 땅 불법 점유했으니까. 당연히 2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3번이 기본이죠.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뭐하라고? 인도. 철거를 말한다. 방해 제거 청구. 그래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4번. 병이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랑 똑같아. 이 사람은 병은 줄고 전세권 설정 줄고.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건물 소유자다 아니죠.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는 청구할 수 있어? 퇴거 청구는 되지만 뭐는 안 돼?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병은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죠. 임차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퇴거 청구는 되는데 철거 청구는 안 돼. 아직 우리 안 배웠어. 법정이상권은 취득하지 못해. 알겠죠? 법정이상권 써봐. 법정이상권 취득 줄거 봐. 법정이상권 취득은 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설명해. 아직 이것은. 5번. Y주택의 점유자가 주임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줄고 등기 또는 전입신고. 등기 또는 전입신고를 했어. 갑은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 무조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써. 임차인 줄고 써.
건물 소유자 X.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퇴거 청구해. 단지 무슨 청구를 못해? 철거 청구가 안 돼. 무슨 청구해? 퇴거 청구는 해. 무조건.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무조건 퇴거 청구. 건물 소유자가 되면 무슨 청구? 철거 청구.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모든 내용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필요 없어. 소유자냐 아니냐만 보면 돼. 임차인이다, 전세권자다. 그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철거 청구는 안 되고, 뭐는 되고, 퇴거 청구는 되고.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다? 무단 건축했죠? 무조건 소유자, 건물 소유자. 퇴거 청구 안 되고, 무슨 청구? 철거 청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잘못했죠? 그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 사람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잘못 안 한 사람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누군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물권적 청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요, 우리 집이 우리 땅인데 자기 땅인 줄 알고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팔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 뭐라 하냐? 나는 이거 모르고 샀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전주인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한테는 뭐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잠깐요,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